좀 전에 중국 증시 개장했으니까 아시아 상황 좀 살짝 엿볼까요? 결과적으로 한중일이 나란히 좋습니다. 반등 탄력이 우리가 가장 약합니다. 상해 종합이 좀 전에 문 열어서 지금 3,600선 회복이 됐어요. 강보합권 정도 0.31% 상승 구간 나타내고 있고요. 심천이 0.5%가량 오릅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증시 급반등이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1.8%나 급반등하는 모습인데 뚜렷한 뉴스보다는 저가 매수세 유입된다라는 현지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고요. 이 보시면은 국내 증시와의 접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업체들,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오노기 제약은 일동제약하고 같이 코로나19 치료제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니케이 225 지수 가운데 탄력이 가장 좋거든요. 7% 정도 오르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재하는 뭐 어드반테스트나 뭐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술주들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 굉장히 강하게 급반등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은 좀 마음이 씁니다. 지금 1191원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면요,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워낙에 연준이나 아니면 뭐 오미크론 이 키워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좀 묻혀있는 변수들도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어떤 상황인지 크림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정학적 리스크 다뤄보겠습니다. 뉴스가 꾸준히 나오길래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많이 좀 주목하지 않아서요.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저 지금 뭐 각국 언론에서 보면 미국 쪽하고 뭐 이 전쟁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들을 표출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은데요. 저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러시아가 1월 달에 구체적으로 병력 수까지 이렇게 좀 기재를 했네요. 17만 5천 명을 동원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러시아 쪽은 미국하고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병력들을 속속 이렇게 증강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각각 900명 정도의 규모의 병력으로 구성된 뭐 50개 이상의 부대가 지금 새로 배치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부대들은 예전에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그때 중심 역할을 하던 그런 부대들입니다. 또 방공포대 같은 전술 부대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고요. 야전병원도 설치했다라는데 이 야전병원의 목적은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있는 거니까 뭐이 야전병원을 설치했다라는 건 정말로 전쟁도 한번 불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자, 외형상으로는 완벽하게 지금 전쟁 준비가 끝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4년에도 크림반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정말 똑같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자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왜 가만두지 않는 건가요?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하고 같은 동슬라브족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 몽골의 이데칸, 몽케칸 때 이 몽골이 키예프 공국을 침입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몽골 쪽에서 쓴 정책이 항복을 하면 그나마 좀 살려두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는 뭐 가차없이 전부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었는데요. 여기서 이때부터 갈라졌는데 저 러시아 쪽에 있는 세력들은 이 몽골한테 좀 순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몽골에 대항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죠. 그리고 러시아 쪽에 있는 지금 러시아 쪽에 있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숨어서 좀 힘을 기를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때 대립된 관계로 인해 갖고 이때부터 분열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소련이 붕괴될 당시에 이 러시아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들이 이 지역인데요. 자,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때문에 상당히 좀 자극을 받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미 폴란드하고 그 전에 이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폴란드하고 체코, 헝가리 같은 나라는 99년도에 나토를 가입을 한 상태고요. 2004년에는
리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도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 나토에 속해 있는 유럽 국가들하고 이 국경을 맞대기 싫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끊임없는 분열과 뭐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된 상황 속에 지금 러시아는 재차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미 다 티가 나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반응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미국과 EU 쪽 주요 반응들 알려주세요. 미국 쪽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경우에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실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적인 옵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자, 헬기하고 군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쪽 저 대량 무기를 대량으로 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금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EU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군사 공격 시에는 엄청난 결과에 혹독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EU 쪽 국가들이 과연 러시아에 얼마나 그런 위협이 될지는 일단 그거는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 러시아는 나토가 동진을 금지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조약 형식으로 이렇게 체결을 한다라면 침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자, 일단 뭐 미국하고 EU는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거부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 그러면 미국 쪽에서 그래 그러면 뭐 어렵겠지만 한번 논의는 한번 해볼게. 자, 이 정도까지는 간 상태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서로 양보 없이 긴장감을 좀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동쪽은 지금 친러시아 쪽의 성향이 있고 거기에는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이주해 갖고 살고 있던 그런 땅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우크라이나가 그냥 온전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도 내전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동쪽에는 돈바스 지역이죠. 그쪽은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이 좀 거기서 있기 때문에 현재 분쟁 상태에서는 러시아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그렇고 뭐 나토에 가입한 국가와 국경을 인접하고 싶지 않다.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속내는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뭐 각국마다 속내가 상당히 좀 틀릴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보듯이 뭐 군사 개입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럽 쪽이 상당히 지금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관련주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아침에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뭐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 지금은 좀 밀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러시아 쪽에서 그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가스관을 일부 뭐 좀 잠궈버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뭐 1메가와트 시당 145유로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상 최고치가 155유로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뭐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좀 고조되게 되면 이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럽은 지금 전체 에너지의 43%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은 이런 상황이 뭐 편치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 쪽을 볼 수 있을 텐데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가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경제적으로 체력을 상당히 좀 비축해 놓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긴장이 고조가 되면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은근히 뭐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은 은근히 즐거운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란 나라가 저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요. 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을 했을 경우에는 그 러시아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되죠. 이 나토가 동진을 해서 자기네 국경하고 이렇게 접하는 것만큼이나 그걸 다 점령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직접 우크라이나 국경이 바로 직접 거기에 뭐 저기 나토 국가하고 이렇게 접경에 있게 되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되게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들 편이 있는 그 동부 지역 뭐 이런 쪽은 좀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강이 하나 큰 강이 흐르는데요. 그 서부 지역 쪽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대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두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당사국이니까 가장 힘들 텐데 이쪽은 지금 현재 내전 중입니다. 내전 중이라서 뭐 상당히 분열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일 거고요. 또 뭐 이쪽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중국 쪽은 지금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올림픽 때문에 뭐 어떤 액션을 그렇게 강하게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미국이 조금 양보를 한다거나 뭐 어떤 침공을 했는데 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상당히 좀 높일 가능성이 많고요. 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많이 좀 세게 안 나오면 우리도 뭐 좀 도발을 해갖고 얻어낼 거 추가로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정도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각국의 셈법이 참 복잡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내전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 내후 외환이네요. 거기에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요즘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바쁘던데 아마 이것들을 위한 포석을 하나둘씩 마련해 왔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좀 더 격화가 된다면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의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였나 체크를 해봤더니 유가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경제적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하고 천연가스 가격 오르고 또 비료도 경제적 제재 가운데 하나로 꼽혀서 비료 가격 오르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재현이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이슈는 가장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죠. 물론 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러시아한테는 은근히 즐거운 뭐 그런 사안일 거고요.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머리 아픈 그런 사안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상황이 되게 좀 오래 이렇게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이 나토나 러시아 쪽 또 금방 끝나면 뭐 어떻게 그냥 조금 약하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계속 이렇게 끌면 미국 같은 경우도 다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나토나 이 러시아 모두 이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오래 가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지금 그 조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러시아 쪽에서 미국에 제안한 나토의 동진을 금지하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의논해 보겠다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그쪽에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좀 빨리 이 동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동쪽하고 동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년 초 정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핵심 이야기가 대체로 나온 듯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자,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저 3,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또 좀 떨어지면 이 시장 자체가 또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지수 자체는 조금 갇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1월 효과랑 겹쳐서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그 CES 관련돼서 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데 뭐 지금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좀 노려보시고 AI 관련주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CES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려보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